경기도 수원의 낡은 2층 집, 마당 한 구석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가을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69살 정숙은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남편 현근의 약을 챙겨 놓았습니다. 40년이 넘도록 반복해온 일상이었죠. 여보, 밥 먹어요. 정숙의 목소리에 72살 현근은 거실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응, 알았어.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현근은 밥을 먹다가 문득 멈추곤 했어요.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정숙이 부르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갈 날이에요. 병원? 혈압약 떨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벌써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현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요즘 현근의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어제 먹은 반찬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몇 번씩 반복했어요. 오후 2시 동네 병원에서 돌아온 현근은 곧장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남편을 힐끔 쳐다봤어요. 현근은 또다시 텔레비전을 켜놓고는 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녁은 뭘 드시고 싶어요? 응? 아, 뭐든 좋아. 이런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현근은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정숙도 굳이 말을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부부의 조용한 일상이었죠. 저녁 9시 정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근은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약 드세요. 응. 현근은 정숙이 내민 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시계를 쳐다봤어요. 아직 9시 반이었는데 현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 지하실에 좀 내려가 볼게. 지하실에? 뭐하러요? 서류 정리 좀 해야겠어. 현근은 그렇게 말하며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이상했어요. 지하실에 무슨 서류가 있다는 걸까요? 그곳은 오래된 물건들을 쌓아둔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말이에요. 11시가 되자 지하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악 같기도 하고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정숙은 침실에서 잠들려고 누웠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아야. 정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정아? 그게 누구죠? 정숙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밤중 현근이 지하실에서 올라왔습니다. 정숙은 잠든 척하며 남편을 지켜봤어요. 현근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리운 것 같기도 했어요. 정아야, 내일 또 만나자. 현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아?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도대체 정아가 누구일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근은 밤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나면 올라왔습니다. 정숙은 점점 궁금해졌어요. 남편이 지하실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밤 정숙은 침실 문을 살짝 열고 지하실 쪽을 내다봤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아야, 오늘도 힘들었지? 나도 그래. 정숙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근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혼자서 중얼거리는 건가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정숙은 현근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도 거의 듣지 못했어요. 현근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거든요.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아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현근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치매 증상 때문에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는 건가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운 정숙은 다음날 아침 현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현근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조용히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여보, 지하실에서 뭘 하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아, 그냥 옛날 물건들 정리하고 있어. 뭔 물건이요?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현근은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답답했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다니요. 그날 밤도 현근은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지하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정화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근은 평소보다 일찍 외출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바둑을 두러 간다고 했어요. 정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하다가 문득 지하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한 번만 보자. 정말 한 번만. 정숙은 지하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남편의 사생활을 몰래 엿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현근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요. 매일 밤 지하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고 혼자 중얼거리고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니 지하실 안이 보였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고 탁자 위에는 낡은 라디오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누구지? 정숙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0살 즈음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정숙은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탁자 서랍을 열어보니 검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첫 장에 또박또박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3년 10월 15일. 정화야, 오늘도 기다린다. 정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983년? 그때는 정숙과 현근이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정화라는 여자를 기다린다고? 다음 장을 넘겨봤습니다. 1983년 11월 20일. 정화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1983년 12월 1일. 첫눈이 내렸어. 내가 첫눈을 좋아했던 걸 기억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정화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현근이 직접 쓴 일기였어요. 40년 넘게 매일같이 쓴 일기 말이에요. 1990년 3월 15일. 정화야, 오늘은 내 생일이야. 26살이 되었겠구나. 1995년 여름. 정화야, 매미 소리가 시끄러워. 너도 매미 소리 들으며 살고 있을까? 2000년 새해. 정화야, 새 천년이 왔어. 너와 함께 맞이하고 싶었는데. 정숙은 노트를 읽으면서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니요. 정숙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함께 늙어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정화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트 마지막 장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정화야, 내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간다. 하지만 너만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정숙은 노트를 덮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40년 동안 자신은 뭐였던 걸까요? 현근에게 정숙은 그저 함께 사는 사람에 불과했던 건가요? 여보 왔어요? 위층에서 현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노트를 제자리에 넣고 지하실을 올라왔어요. 아, 빨래 널러 마당에 나갔다 왔어요. 그래, 나는 바둑 이기고 왔어. 현근은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검은 노트에 적힌 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도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현근은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보, 밥맛이 좀 이상한데? 응? 평소대로 했는데. 정숙은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이 너무 어수선해서 제대로 요리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봅니다. 괜찮아. 먹을만해. 현근은 그렇게 말하며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니요. 밤 10시가 되자 현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곧 지하실로 내려갈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지하실에 또 가세요? 정숙이 물어봤습니다. 응, 조금만. 매일 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옛날 생각 좀 하고 있어. 현근의 대답에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 생각? 정화 생각을 말하는 거겠죠? 여보. 응? 혹시 정화라는 사람 아세요? 현근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리기도 했어요. 정화? 누구 말이야?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현근은 한참 동안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알 수 있었어요. 현근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현근이 지하실로 내려간 후 정숙은 다시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현근이 탁자 앞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화야,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현근이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널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계속 기다릴 거야. 정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신과 함께 살면서도 마음은 온통 다른 여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현근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노트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어요. 정숙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여자용 한복이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지하실 계단에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현근이 서랍에서 꺼낸 것은 분명히 여자용 한복이었어요. 연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곱게 접어서 보관해둔 것 같았습니다. 현근은 한복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마치 신성한 것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그리고는 한복에서 작은 향수병을 꺼내 뿌리기 시작했어요. 정화야, 이 향수 기억나지? 내가 좋아했던 향이야. 현근의 목소리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정숙이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향수 냄새가 지하실에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장미 향이었어요. 정숙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40년 동안 현근이 자신에게 향수를 사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늘도 예쁘네. 역시 내가 입으면 이 한복이 살아나는 것 같아. 현근은 한복을 탁자에 곱게 펼쳐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숙이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현근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정아야,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 내가 좋아하는 가을이야.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더라. 현근은 한복을 향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누군가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날씨였지? 부대 앞 국수집에서 말이야. 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정숙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현근이 군대에 있을 때 만난 여자였구나.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 내가 나한테 처음으로 웃어줬을 때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 정말이야. 현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한복 위에 고개를 묻었어요. 정아야. 미안해. 현근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평생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식 날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현근은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너무 겁이 많았어. 책임질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현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고 있었어요. 나만 기다리게 했잖아.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지하실에서 나와 침실로 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렇게 간절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정숙은 현근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현근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어젯밤 지하실에서 울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여보, 오늘 뭐 할 거예요? 정숙이 물어봤습니다. 글쎄, 별로 할 일 없는데. 혹시 젊었을 때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현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젊었을 때? 네. 군대 있을 때 이야기요. 별로 할 이야기 없어? 그냥 힘들게 보냈지. 현근은 대화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부대 근처에 국수집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번에는 현근의 얼굴이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국수 한 젓가락을 입에 넣다가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 했어? 그냥 어디서 들었나 봐요. 국수집이 뭐가 중요해. 옛날 일이야. 현근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정화가 누구인지, 현근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알아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오후 현근이 낮잠을 자는 동안 정숙은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어요. 탁자 서랍을 뒤져보니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정화라고 생각되는 여자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바로 지하실에 있는 그 한복 말이에요.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근 오빠에게 사랑합니다. 정화 올림.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라고 불렀다는 것은 현근이 나이가 더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사랑한다고 했으니 연인 사이였던 게 분명했어요.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현근과 정아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현근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거든요. 정아는 정말 예뻤습니다. 단아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얼굴이었어요. 현근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여자와 사랑을 했구나.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여자였어요. 정숙은 평범하고 조용한 여자였는데 정아는 화사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아래쪽에 작은 서랍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열어보니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현근 오빠, 오늘도 오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빨리 전역해서 저와 결혼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아가. 두 번째 편지는 더 절절했습니다. 오빠,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무서워요. 하지만 오빠 아이라서 기뻐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정숙은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임신? 정아가 현근의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였나요? 마지막 편지는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정숙과 현근이 결혼하기 바로 한 달 전이었어요. 오빠, 왜 연락이 없어요? 저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빠를 기다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정숙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어지러웠습니다. 현근이 정아와 사귀고 있을 때 정아가 임신까지 했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정숙과 결혼을 했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아래에서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어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환자명 김정아. 임신 12주차 확인. 날짜를 보니 정숙과 현근이 결혼하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정숙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현근이 정아를 버리고 자신과 결혼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숙은 병원 진단서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현근이 정아를 임신시키고 버렸다는 것까지는 짐작했지만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혼자 추측만으로는 답답했어요. 다음 날 정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현근의 군 시절 동료를 찾아가 보기로 한 거예요. 예전에 현근이 가끔 언급했던 박상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여보,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가? 시장 좀 다녀올게요. 정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근에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동네 노인정에서 물어보니 박상사를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박춘식이라는 분이었어요. 75세로 현근보다 3살 많았습니다. 박춘식 씨요? 저기 골목 안쪽에 살아요. 파란 대문집이에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파란 대문을 두드리자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춘식 씨 계세요? 네, 잠깐만요. 여보, 손님이요. 곧 키가 작고 마른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현근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근 씨 아내입니다. 박상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현근이 아내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박상사가 차를 내왔습니다. 현근이는 잘 지내나요? 요즘 자주 못 봤네요. 네, 그런 대로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온 건 혹시 우리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군대 때요? 그때 일을 왜? 정숙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치매 기미가 있어서 옛날 일을 자꾸 말한다고 둘러대기로 했어요. 요즘 건망증이 좀 심해져서요. 자꾸 옛날 일을 말하는데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라서요. 아, 그렇구나. 뭘 궁금해 하시는데요? 혹시 정아라는 여자분 기억나세요? 박상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를 마시다가 멈추고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아요? 왜 갑자기 그 이름이 나와요? 현근이가 자꾸 그 이름을 말해서요.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박상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 기억나죠? 부대 근처 국수집에서 일했던 아가씨요. 참 예쁜 애였어요.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실존 인물이었구나. 현근이랑 사귀던 사이였죠. 그때 현근이가 그 애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휴가만 나오면 그 국수집으로 달려갔으니까. 그럼 오래 사귀었나요? 한 1년 정도? 현근이가 정말 진심이었어요. 결혼하겠다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가씨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겼어요. 국수집도 그만뒀고 하숙집에서도 나갔고 완전히 종적을 감췄죠. 박 상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근이가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경찰서에도 가고 친척집도 다 알아보고 하지만 흔적도 없더라고요. 언제쯤 일이에요? 글쎄요. 현근이가 전역하기 석 달 전쯤 1973년 봄이었나? 정숙은 계산해봤습니다. 그럼 정화가 사라진 지 몇 달 후에 현근이 자신과 결혼한 거였어요. 혹시 그 아가씨가 임신했다는 소문 있었나요? 박 상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런 소문이 있긴 했어요. 현근이 아이라고도 하고. 그럼 정말 임신했던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아가씨가 갑자기 사라진 게 그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만 있었죠. 박 상사가 정숙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현근이가 뭐라고 했나요? 정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40년 동안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치매 기미가 있어서 옛날 사람 이름을 자꾸 불러서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정아 말이에요. 박 상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이상한 소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요? 그 아가씨가 사라지고 나서 몇 년 후에 강원도 어느 병원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었다고요? 네. 확실한 건 아니고 소문이었지만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떠도는 이야기였으니까. 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박 상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도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현근이는 그 소문을 들었을까요? 글쎄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현근이가 전역하고 바로 결혼했잖아요. 그 소문은 몇 년 후에 나온 거라서 정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정화가 정말 죽었다면 현근은 죽은 사람을 4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그 강원도 병원이 어딘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고 춘천 쪽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오래된 일이라서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천이라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그런데 현근이한테는 제가 이런 이야기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옛날 일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정숙은 박 상사 집을 나서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정화는 현근의 아이를 가지고 사라졌고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은 후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현근은 그 사실을 모른 채 40년 동안 정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는 없었어요. 현근과 정면으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거짓말과 침묵을 끝낼 때가 온 거예요. 저녁 6시 현근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정숙이 다가갔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현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서 놀란 것 같았어요. 무슨 이야기? 정화에 대해서요. 현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화가 뭘 말하는 거야?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지하실에서 뭘 하는지 다 봤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현근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며칠 전부터요. 지하실에 내려가 봤어요. 현근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치 큰 잘못을 들킨 아이 같았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정화가 누구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어요. 40년 동안 남편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서글펐거든요. 정화는 내 첫사랑이었어. 현근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만났어. 부대 근처 국수집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빼앗겼지. 현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그리고 착했어. 내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와 결혼하면서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한 거예요? 정숙이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매일 밤 지하실에서 그 여자 이름 부르면서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마음 보여준 적 없잖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쏟아져 나왔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기나 해요? 한 번이라도? 현근이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른 여자를 40년 동안 그리워해요? 정수가 들어봐. 정화와는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박상사한테 다 들었어요. 정화가 당신 아이를 임신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면서요? 현근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상사를 만났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박상사를 만났어? 네. 그분한테 다 들었어요. 정화가 임신하고 사라졌다고. 그리고 당신은 몇 달 후에 저와 결혼했다고. 현근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정화는 사라진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가 도망쳤어. 정숙은 현근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쳤다고요? 정화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을 때 나는 너무 무서웠어. 아직 22살이었고 저녁도 안 한 상태였고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 현근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 정화가 편지를 보내도 답장하지 않았고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어.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근이 정화를 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마음은 계속 아팠어. 정화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전역하고 나서 다시 찾아가려고 했는데 없었다는 거죠? 응. 국수집도 문을 닫았고 정화도 어디 갔는지 몰랐어. 그때부터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하지만 아무도 정화가 어디 갔는지 몰랐어. 현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너와 만났어. 맞선을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너는 정화와 완전히 달랐어. 조용하고 차분하고 나는 정화를 포기하고 새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와 결혼한 거예요? 정화를 포기하려고? 그때는 그랬어. 하지만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정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정화를 잊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였어요? 당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반창고였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뭐예요? 40년 동안 저와 살면서도 마음은 온통 다른 여자한테 있었잖아요. 정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정수가 진정해. 이웃집에서 들어. 진정하라고요? 제가 진정할 이유가 있어요? 정숙은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현근이 뒤따라왔어요. 뭐 하는 거야? 이제 끝내야죠. 이 모든 거짓말을. 정숙은 지하실에서 정화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복도 들고 나왔어요. 이 모든 걸 치워야 해요. 죽은 사람한테 매달려서 뭐해요? 죽었다고? 정화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 현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화가 죽었다는 걸 정말 몰랐던 것 같았어요. 박상사가 그러더군요. 강원도 병원에서 아이 낳고 죽었다고. 현근이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죽었다고. 정화가? 그것도 몰랐어요? 40년 동안 죽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현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어요. 정화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은 그런 현근을 바라보며 허탈했습니다.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신은 한 번도 정화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자신이 버린 여자에 대한 죄책감 말이에요. 정숙의 말에 현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화를 정말 사랑했어. 사랑했다면 왜 버렸어요? 사랑했다면 왜 도망쳤어요? 현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말이 맞았거든요. 이제 정말 끝내세요. 정화도 저도 자유롭게 해주세요. 정숙은 정화의 물건들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였어요. 정숙은 정화의 물건들을 마당에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 했습니다. 40년간 이어진 이 기나긴 삼각관계를 말이에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마. 현근이 뒤따라 나와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이제 끝이에요. 정수가 내 말 좀 들어봐. 뭘 더 들어요? 들을 만큼 다 들었어요. 정숙은 현근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검은 노트와 편지들, 그리고 혹시 숨겨놓은 다른 물건들까지
모두 찾아내야 했어요. 지하실에서 탁자를 뒤지던 정숙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탁자 뒤편 벽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벽지가 살짝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정숙은 벽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봤습니다. 그 안에 작은 공간이 있었고 낡은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정화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목시계, 목걸이, 그리고 몇 장의 사진.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맨 아래 있던 편지였어요. 편지 봉투에는 현근 오빠에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봉투는 뜯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근이 받지 못한 편지였던 거예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현근 오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오빠가 연락을 끊은 후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유서였어요. 오빠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저도 알아요. 오빠가 얼마나 어린 나이였는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하지만 저는 혼자서는 견딜 수 없어요. 아이는 춘천의 성모병원에서 낳을 예정이에요. 아이만은 잘 키워주세요.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만약 이 편지를 받게 된다면 제발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오빠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에요. 정아가. 편지 아래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발행한 것 같았어요. 환자 김정아 씨 출산 후 산후출혈로 인한 쇼크로 응급실 이송. 수혈에도 불구하고 의식 회복하지 못함. 1973년 12월 24일 오후 3시 30분 사망 확인. 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정아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던 거예요.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의 말이에요. 여보, 뭘 보고 있어? 현근이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현근에게 건넸어요. 이거 읽어봐요. 현근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정아가 죽기 전에 쓴 유서예요. 당신한테 보낸 건데 받지 못했나 봐요. 현근이 편지를 읽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정아가 죽었다고? 네. 아이 낳다가 죽었어요. 40년 전의 말이에요. 현근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꽉 움켜쥐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죽였어. 내가 정아를 죽인 거야.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당신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정아는 죽지 않았을 테니까.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동정할 마음이 없었어요. 정숙아, 나는 정말 몰랐어. 정아가 죽은 줄 몰랐다고.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겠어요? 어차피 당신은 저와 결혼했잖아요. 현근이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정숙은 상자 안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 확인서였어요. 김정아의 아들 김민수, 생년월일 1973년 12월 23일. 입양 확정. 정아는 아이를 낳고 하루 만에 죽었네요. 그리고 아이는 입양됐고. 현근이 입양 확인서를 보더니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당신 아들이요? 웃기네요. 정아를 버린 사람이 무슨 아들이에요? 정숙은 냉정했습니다. 현근의 눈물에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숙아, 제발. 뭘 제발이에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정아는 이미 죽었고 아이는 다른 집에 입양됐어요. 정숙은 일어서서 상자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세요. 죽은 사람한테 매달리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넌 날 용서할 수 없니? 현근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용서요? 뭘 용서해요? 40년 동안 거짓말한 걸요? 다른 여자 사랑한 걸요? 아니면 저를 이용한 걸요? 너를 이용한 게 아니야. 나는 너도 사랑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랑했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숙이 지하실을 나가려는데 현근이 다시 붙잡았습니다. 정숙아, 나 없으면 안 돼. 제발 떠나지 마. 떠나라고 누가 그랬어요? 저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40년을 당신과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디 가겠어요? 정숙은 현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화의 물건들 다 치울 거예요. 그리고 지하실도 정리하고 당신도 정화를 보내야 해요. 현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 정화는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책임져야 해. 책임이요?
이제 와서 무슨 책임이에요? 정화한테 제대로 사과도 못했잖아. 그리고 내 아들. 당신 아들은 이미 다른 가정에서 잘 자랐을 거예요. 지금은 50살이 넘었겠네요. 정숙의 말에 형근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저와 함께 남은 시간을 살아가세요. 정화는 이제 진짜로 보내드리고 말이에요. 정숙은 상자를 들고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거예요. 정숙은 정화의 물건들을 마당 한 구석에 모아놓고 불을 피웠습니다. 40년간 이어진 거짓된 사랑의 증거들을 모두 태워버리려고 했어요. 연분홍 한복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은 시원해졌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형근이 달려와 불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복은 제가 되어 바람에 날려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래? 정화의 마지막 기억까지 없애려고 하는 거야? 마지막 기억이요? 당신이 정화를 기억한 게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정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어요. 자신이 버린 여자에 대한 미안함이었다고요. 아니야. 나는 정화를 정말 사랑했어. 사랑했다면 왜 도망갔어요? 사랑했다면 왜 임신한 여자를 혼자 두고 갔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어렸어. 겁이 났어. 어렸다고요? 22살이면 충분히 어른이에요. 책임질 나이였다고요. 형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럼 나는 뭐였어요? 당신에게 나는 대체 뭐였느냐고요? 정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릴 만큼 큰 소리였어요. 넌 내 아내야. 아내요? 그런 아내한테 40년 동안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야. 나는 너도 사랑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숙은 형근의 뺨을 때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나는 당신의 두 번째였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당신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화만 있었으니까.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40년. 40년 동안 나는 뭐였어요? 당신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대용품이었어요? 정수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40년 동안 매일 밤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저와 함께 산 이유를 말해보라고요. 형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에 불과했거든요. 나는 정화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어. 그런 내게 너는 평온함을 줬어. 평온함이요? 그러니까 저는 당신 마음의 진통제였다는 거네요?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어요. 당신은 한 번도 진짜로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서 너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 언제요? 언제 저를 사랑했어요? 형근이 머뭇거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낳고 키울 때, 힘들 때 서로 의지했잖아. 의지한 거랑 사랑한 건 달라요. 당신은 저를 필요로 했을 뿐이에요. 정숙은 집 안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집을 나가려고요. 어디로? 딸 집에 가려고요. 며칠 머리 좀 식히고 올게요. 형근이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왜요? 당신한테는 정화가 있잖아요. 정화는 이미 죽었어. 죽었어도 당신 마음속에는 살아있잖아요. 저보다 더 생생하게 말이에요. 정숙은 형근의 손을 뿌리치고 짐을 챙겼습니다. 정숙아, 나 없으면 안 돼. 안 된다고요? 40년 동안 당신 마음은 저와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몸만 함께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형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정숙이 형근을 내려다봤습니다. 뭘 용서해요? 저를 속인걸요? 다른 여자를 사랑한걸요? 아니면 저를 이용한걸요? 다 용서해줘. 앞으로는 정화 생각 안 할게. 오직 너만 생각할게.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정화를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형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못 잊어요. 절대 못 잊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당신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정숙의 말에 형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죽였다고?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정화는 혼자서 아이를 낳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서 죽지도 않았고요. 형근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정화를 죽인 거야.
그걸 알면서도 40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았어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편안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정숙은 캐리어를 끌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딸 집이요. 며칠 있다가 올게요. 언제 와? 모르겠어요. 당신이 정화를 진짜로 보낼 수 있을 때까지요. 정화를 보낸다는 게 뭔 뜻이야? 정숙이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지하실 정리하세요. 정화 물건들 다 치우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세요. 그리고 정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화 무덤이라도 찾아가서 제대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진짜로 보내드리세요. 무덤을 어떻게 찾아? 춘천 성모병원에 물어보세요. 40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현근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너는 언제 돌아와? 모르겠어요. 당신이 변할 수 있을지 지켜본 다음에 결정할게요. 정숙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두고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현근은 홀로 남겨진 집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의 재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화도 정숙도 그리고 자신도 말이에요. 정숙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근은 혼자 남은 집에서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가 밤이 되면 지하실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은 이제 달랐어요. 정화의 물건들이 모두 사라졌고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근은 빈 탁자 앞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정화야. 정숙이 말이 맞아. 내가 너를 죽인 거야. 현근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근은 황급히 지하실에서 올라와 전화를 받았어요. 정숙이 연락한 것 같았거든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큰딸이에요. 딸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우리 집에 와 계시는데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현근은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뭔 일이 있었어요? 그냥 사소한 일로 다툰 거야. 사소한 일이요? 엄마가 가방 싸서 나오실 만큼 사소한 일이었나요?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엄마한테 연락해 보세요. 엄마가 많이 상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현근은 전화를 끊고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마지막에 한 말을 떠올렸어요. 정화의 무덤을 찾아가서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던 말이에요. 다음 날 현근은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성모병원을 찾아가서 40년 전 기록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래된 기록이라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서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알려드릴 수도 없고 병원 직원의 말에 현근은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오래된 간호사 한 분을 만났어요. 김정아요? 그 이름 기억나네요. 참 안타까웠던 케이스였어요. 70대 간호사 선생님이 현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그분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현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때문에 정화가 죽었어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 참 힘들어하셨어요. 혼자서 아이 낳는다고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계속 누군가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현근이라고 부르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현근이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그러셨어요. 현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어디에 묻혔나요? 춘천 공동묘지에 무용고자 묘역이 있어요. 거기 계실 거예요. 현근은 간호사에게 고마워하며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무용고자 묘역에는 이름도 없는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어느 것이 정화의 무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근은 묘역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화야, 늦었지만 왔어. 정말 미안해. 바람이 불어와 현근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마치 정화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책임지지 못해서 미안해. 너 혼자 아이 낳게 해서 미안해. 현근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너를 보내줄게. 더 이상 내 죄책감 때문에 너를 붙잡고 있지 않을게. 그날 밤 현근은 집에 돌아와 지하실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탁자도 치우고 의자도 치우고 그동안 정화를 위한 공간이었던 곳을 비워냈어요. 일주일 후
형근은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딸 수진이 병원 검사를 받게 했고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아버지, 치매 초기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형근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뭐라고 하니? 엄마도 동의하세요. 집에 돌아가셨어요. 정숙이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에 형근은 안도했습니다. 석 달 후 형근은 요양병원에 입소했습니다.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족들의 얼굴도 가끔 못 알아볼 때가 있었어요. 정숙은 매일 요양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형근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웠거든요.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요. 어느 가을날 정숙이 형근과 병원 정원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형근은 정숙을 빤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정아야. 정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정아야,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형근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아와 정숙을 혼동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정아야, 미안해. 그때 도망가서 미안해. 형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해줄래?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정숙은 형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자신이 정아인지 정숙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용서해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형근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아야. 사랑해.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정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오후였어요.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결국 나 자신을 놓아주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형근을 용서함으로써 자신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는 해가 두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한 부부의 마지막 산책이었어요.